유출이 되면 가장 심한 경우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수준의 비밀을 톱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국방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저한테 힘을 주시는 메시지들도 제가 잘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나라는 온통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일이 하나 생겼죠. 미국 정보당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수뇌부가 도청을 당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지난 9일 날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 지나서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불쾌하지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 대수로운 일 아니다. 방향으로 자세가 좀 바뀌더군요. 그러는가 했더니 하루 더 지나니까 그리고 11일에는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소위 허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3자 개입설도 제기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악이 없다는 말까지 해서 이 논란을 축소하는데 직접 나선 거 아니냐 해서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죠. 미국은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도청 없는 일로 하겠다?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서 절절 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느냐?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라고 하는 특성상 그걸 확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악의적으로 탈취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요. 도둑놈 좋으라고 털린 물건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가격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또 다른 보완 대책 혹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것이 외교이고 국가 전략이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이죠. 그게 기본인데 없는 일로 할까요? 하는 듯한 자세는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놓고는 당연히 항의를 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제 국가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지요. 도청 사실 자체를 부인한 듯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파문을 축소하는데 급급하게 되니 이게 외교가 저 자세로 가도 어디까지 저 자세로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주권 국가의 태도냐고, 이게 태도가 맞느냐고 막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진위 여부,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 그 해당 문건을 살펴봤습니다. 유출된 문건에서 공개된 한국 관련된 부분은 A4 용지 반쪽 정도 됩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내용은 이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을 미국을 통해서 우회 공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를 압박할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우리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으로 천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유지해 왔지요. 그런데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게 당신들 포탄 생산 능력도 충분하고 우리 동맹의 일원이고 또 가치 동맹이라고 부르짖었으니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크라이나 측에 포탄을 공급해라 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 나토를 통해서도 그런 요구를 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직접 해왔고 여러 번 보도가 됐었지요.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살상무기 이건 안 돼요 라고서 공개적으로 밝혔고 그 입장을 유지해 왔었는데 이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이런 원칙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내놓고 정책을 변경합시다. 그냥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포탄 공급하는 걸로 우리 받겠다 하고서 밝히자고 얘기를 하니까 김성한 안보실장이 야 지금 그런 얘기하면 지금 굉장히 곤란해져. 왜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과 무기 공급 이 두 가지가 서로 거래가 된 걸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한 내용이 거기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난 1월경으로 제가 압니다만은 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고 있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안보실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탄 문제, 살상무기 지원 문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내놓고 살상무기 지원한다 하면은 미국 측이 정상회담 안 받아주니까 미국 측 요구 이거 하나 들어주고 정상회담을 받아낸 걸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화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이 보도를 처음 한 뉴욕타임즈는 유출 문건에서 거론된 한국을 두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라는 미국의 압력과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정책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간의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한국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는지 그 여부죠. 대통령실은 미국의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논란을 이제 축소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미국이 잔뜩 긴장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인데요. 문건대로라면 도청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문가들은 내용 이전에 문건의 성격을 규정한 상단의 기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문건의 상당 둔문에는 이런 얘기겠죠. TS, SIG, OC, NF 문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기호의 성격을, 기호의 의미를 알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TS는 톱 시크릿입니다. 이 문건이 극비라는 거예요. 1급 기밀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만약 공개가 되면, 유출이 되면 안보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얻을 수 있고 가장 심한 경우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수준의 비밀을 톱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돼서 유출돼서 피해를 얻는다면 미국이어야 맞는 거지요. 미국의 우려를 우리가 알아서 덮고 가려는 자세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등장하는 SIG. SI는 시그널 인텔리전스를 말합니다. 신호정보라는 의미죠. 공중에 있는 전파 혹은 유선상에 흐르는 신호 이런 것들을 얻어내서 첩보화하고 또 정보로 가공 발전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이픈 G가 있는데 G는 감마입니다. 감마는 2008년의 그 미 국가정보국 DNI 매뉴얼에 따르면 국가 수반 등 최고위급 인사가 등장하는 매우 민감한 통신 감청에 붙는 용어입니다. 이 내용 중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의 OC, 이거는 Originator Controlled 입니다. 문건을 만든 사람이 내용을 통제했다, 즉 다듬었다, 편집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 대통령실에서 문건의 상당수가 조작이 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근거를 바로 여기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직접 인용한 문건이 아니라 그 내용에 기반해서 요약을 했다, 손을 댔다. 그러니까 손 댄 것은 내용이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직접 인용하지 않고 요약을 해서 쓰는 거는 정보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통상 있는 일입니다.
또 출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워딩 그대로 써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공개됐을 경우 출처가 매우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약간 마이너한 것을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말하는 방법과 순서를 좀 바꾸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스가 전화 감청인 건지 또 대화를 도청한 건지 알 수 없게끔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출처 보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나오는 NF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NF는 No Foreign Nationals의 약자입니다. 이는 미국과 아무리 가까운 나라라 해도 이 정보를 나누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앵글로색슨 계열의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미국 이 5개 나라를 우리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정보 공동체로서 높은 수준의 국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실제로 누출된 그 100여 건의 문건 가운데 NF가 붙어 있는 건 이 문건이 유일한 거예요. 한국 대통령실 관련한 이 문건은 NF로 분류를 해서 이 다른 파이브 아이즈의 다른 정보 공동체 국가들과 공유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사용한다는 뜻이죠. 또 reportedly라는 부사가 등장하고 있어요. reportedly라는 단어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혹은 보고에 의하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는 뭐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작성자가 그러니까 내용을 변조했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전에 듣고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죠. 도감청을 통해서 얻은 로 머티리얼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디브리핑, 즉 결과 보고를 받은 성격의 보고서 같다. 또 직접 인용도 없고 정보의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시긴티에 기초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출처 보호 측면에서 에디트를 하거나 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으니까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소스가 신호정보다, 인간정보다, 아니면 다른 정보다 이렇게 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스파이나 내부 협조자를 통해 얻은 인간정보, 즉 휴민트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휴민트는 통상 HCS라고 표시를 해요. 다만 이 경우 정보원이 발각될 수 있어서 출처를 숨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건 상단에 OC, 즉 Originator Controlled라는 말을 쓴 거는 이런 맥락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 외교부 차관인 최종건 차관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해석은 가능하지만 심각한 내용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쪽 NSC하고 우리나라 NSC하고 저쪽 NSC, 미국 NSC가 주고받는 정상적인 내용에 기반한 것이다. 전문 보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서로 실무자 간 업무 협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지 불법 도청에 의한 획득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는 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 간 도청은 없고 정상적인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는 거지요. 다만 미 측의 내부 문건이 유출된 이 유출 사고로 몰아가고 싶은 희망을 표현한 거 아닌가. 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외신들, 미국의 유출 문건 관련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이 축소를 시도한다라는 요지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CNN 방송, 그리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은 유출 문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과 관련된 기사를 일제히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하면서 상당히 비중 있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한국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 관련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라고 밝혔고, 같은 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제 방미 출국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미국 쪽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전달할 게 없다. 아니 도청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미국 측이 할 얘기가 없다고요? 이런 답변을 했어요. 11개월 동안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왔다.
미국 없고 일하는 것이 아주 큰 자산이다. 도청 관련 이 사건이 신뢰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걸 훔쳐가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슨 신뢰 강화의 계기예요. 규명을 하고 전후관계가 다 나온 다음에 사과받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 아니겠어요? 외신들은 유출 당사국인 미국조차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공식 언급을 꺼리는 상황인데 한국 정부가 관련 문건이 위조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사안을 축소하거나 없애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받기에 충분하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산 청사 내부 회의나 통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감청됐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말한 것도 굉장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의 중요성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 타임스도 이거 대대적으로 계속 후속 보도를 내고 있어요. 한국 정부나 야당 반응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야당에서 보안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한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 문건 유출을 축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한 주권 국가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냥 유야무야 하고서는 없는 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비판하고 요구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게 한미관계 발전에 장애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장애물입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걸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인데 장애물로 얘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 안보, 또 국가이익 이런 것을 다들 걱정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애국심에 기반해서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를 흠집내고 외교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대통령의 그 정상 외교, 방미 외교가 큰 성과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이 어려운 경제를 좀 개선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잘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없는 일로 합시다.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저 자세를 갖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런 이제 도청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첩보전의 세계, 도감청의 문제, 도청 방지를 위한 또 대책, 이 창과 칼의 대결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걸 사례도 좀 들어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그럼 기술적인 측면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이런 국방안보를 다루면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재미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이 국방안보 분야 이 이슈들을 쫓아가면서 말씀 계속 전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